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델프 앙 아두 독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독해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할 유형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바로 이겁니다. 네, 두 번째 공고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짧은 공고문을 공부했고, 자, 오늘은 좀 긴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형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자, 긴 공고문의 유형이에요. 사실 지난 시간에 봤던 짧은 공고문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길이가 조금 다르고 개수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긴 공고문은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길이가 긴 만큼 지문은 딱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고, 보통 공고문의 종류는 지난 시간에 봤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광고나 포스터, 브로셔 또는 메모나 엽서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길이가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겠죠, 그죠? 네, 이 종류는 비슷하고 길이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디테일을 이해하고 가장 올바른 답을 고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헷갈릴 때는 조금 더 정답에, 아주 1%라도 정답에 더 가까운 것을 체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디테일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공고문이라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고, 시간이나 날짜와 같은 어떤 기한이나 이런 것들과 같은 다 자잘한 디테일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지난 시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길이와 개수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자, 오늘도 그죠? 필수 전략 3가지, 그죠? 기억하시면서 지문의 제목, 문제 보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문을 차근차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문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오늘의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문은 바로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확실히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고, 또 문장도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지문에는 문장이라고 할 건 없었어요. 그죠? 몇 가지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명실상부, 진짜 이제 문장들이 나왔죠. 자,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Lisez cet extrait d'article et répondez aux questions. 자,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거 밑에 나오는 지문, 발췌본이죠. 잘 읽고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라고 나왔고요. 자, 일단은 요 형식을 먼저 보아하니 어떠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고문 같아요. 그죠?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보니까 사이트를 보니까 locationstudio.fr 라고 나왔어요. location 스튜디오 두 개가 합쳐졌죠. 뭐예요? 스튜디오 원룸을 로케이션 대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 대여, 즉 부동산, 그죠? 맞아요. 집을, 방을 구하는 사이트의 공고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여기 밑에 나와 요 밑에 지문, 문장을 읽기 전에 보니까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콜로케이션 아 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릴에서의 콜로케이션, 로케이션은 로케이션인데 꼭 함께하는 로케이션이에요. 뭐예요? 하우스 쉐어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룸메이트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 릴에서 룸메이트를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date publ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올린 날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의 information, 나의 정보, Sarah, femme, 30 ans. 사라라는 이름의, 그죠? 여성이고 30세라고 되어 있고요. 로아이의 빌은 릴이고, 그죠? 릴이라는 도시. 파리보다 조금 더 북부에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북부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자, 로아이의 월세죠. 월세가 500유로, 박스맨 비싸네요. 그죠? 주에 일주일에 500유로가 됩니다. 그래서 charge comprise라고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disponibilité à partir du 해서 날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날짜부터 뭐가 가능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다면 딱 한 요 정도까지 파악을 하시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보고 아,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고 사이트가 보니까 네, 방을 구하는 사이트고 거기에 콜로케이션 알 릴이니까 어떤 도시에서 하우스메이트, 집 룸메이트를 구하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 볼까요? 네,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번, 2번 먼저 볼게요. 자, 1번. Ce document est 나와서 이 문서는 1번 une publicité dans un journal
2번, une annonce sur le web. 3번, un message personnel. 자, 볼게요. 1번, 아예요. publicité 광고. dans un journal, 신문의 광고. 신문에 올라온 광고인지. 두 번째, une annonce sur le web. 웹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인지. 그다음에 개인적인 메시지인지. 자, 그래서 보면 이 문서가, 그죠? 신문에 올라온 광고인지, 웹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메시지인지 종류를 고르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딱 보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문의 제목과 형식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 우리 지문의 제목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얻어 걸릴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답은 뭔지 알 것 같지만 한번 쉬고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Sarah donne des informations sur. 사라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죠? donne des informations sur. 어떤 정보를 주는데 그 어디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냐면 1번 sa personnalité. 그녀의 성격에 대해서. 2번 le propriétaire de l'appartement. 아파트의 주인에 대해서. 3번 la ville. 도시에 대해서. 그러면 사라가 주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Sarah veut. 사라가 원하는 것은, 그죠? A. construire un appartement. 아파트를 construire. 건설하는 것인지. habiter toute seule. 혼자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partager son appartement. 자신의 아파트를 partager, 공유하는 것인지, 즉 나누는 것인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고를 수 있죠. 자, 얘도 약간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우리 4번 문제 가볼게요. L'appartement est. 자, 이 아파트는요. est 뭐냐면 salle et petit 한지, sombre 한지, grand et clair 한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alle et petit 뭐요? 더럽고 작은지. sombre는 어두운 걸 이야기하고요. grand, 크고 éclair, 밝은지를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우리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문제와 보기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자, 이제 우리 문제 보기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죠? 지문에 들어가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저랑 아까 간단하게 봤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니까 www.locationstudio.fr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www 나왔으니까 이게 웹사이트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 아까 해석을 한 대로 로케이션 스튜디오니까 원룸을 대여하는 곳, 즉 뭐를 빌리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경로를 한번 볼게요. s'inscrire 등록하고 가입하고 그죠? 그 다음에 publier votre annonce 당신의 공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recherche colocataire colocataire 같이 살 사람 즉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를 찾고 검색하고 이렇게 해서 이 경로만 보더라도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공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하우스메이트를 찾을 수 있다, 룸메이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공고가 뭐에 관련된 건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왔던 이 내용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릴에서 우리가 하우스메이트를 고르는 거고 이 글을 올린 날짜는 이날이고요. 누가 올렸냐 하면 사라라는 여성이고 30살의 여성이 올렸어요. 그다음에 도시는 아까 나왔던 릴이고요. 아까 나왔던 우리 또 뭐예요? 월세가 주당 500유로인데 자, 아까 제가 이 표현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어요. charge comprise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과금 포함된 거를 이야기를 해요. 즉 전기세, 물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바로 charge comprise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유로 안에 일주일에 500유로 안에 여기에 전기세, 물세 포함해서 500유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omprise는 comprendre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charge comprise라고 나오면 이게 특히 이런 부동산, 또 집, 뭐 월세, 그 다음에 대여 이런 데 나오면 공과금 포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isponibility라고 해서 이거는 사용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용 가능성이 언제부터냐? 이 날짜부터다. 즉, 이 날짜부터
이 월세, 그죠? 이 동거를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우스메이트를 만나서 이 날짜부터 하우스메이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요만큼만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나왔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Bonjour, je m'appelle Sarah, 30 ans et je suis chanteuse 라고 했어요. 자, Bonjour, 안녕하세요. Je m'appelle Sarah. 제 이름은 사라이고 30살에 저는 누구예요? 네, 저는 가수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aime les soirées tranquilles, mais aussi faire la fête. 저는요, 뭘 좋아하냐면 저녁을 좋아해요. 어떤 저녁? tranquille, 조용한 저녁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mais aussi 또 뭐도 좋아하냐면 faire la fête, 파티를 여는 것도 좋아해요. 어쨌든 그냥 조용하게 보내는 저녁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 파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Je suis sportive et sociable 라고 해서 나는 굉장히 이 사람이 여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여성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스포티프한 여자예요. 그죠? 아주 운동을 좋아하고 활달한 스타일이고 sociable 아주 사교적인 스타일이에요.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Je recherche une colocataire pour partager un appartement de 90 mètres carrés composé d'une entrée, d'une cuisine équipée, plaque chauffante et lave-vaisselle, réfrigérateur, d'un séjour d'une salle de bain neuve et de 2 grandes chambres. 되게 길어요, 이 문장이. 그죠? 그런데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차근차근 볼게요. Je recherche. 나는 찾아요. 누구를? 콜로키아테를 찾아요. 룸메이트를 찾는데 룸메이트, 여성 룸메이트를 찾아요. une colocataire. 그죠? 남자 룸메이트를 찾았다면 un colocataire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성수가 달라진다 보시면 되고 뭘 하기 위한 룸메이트냐면 pour partager un appartement. 아파트를 나누기 위해서, 그죠? 같이 쓰기 위해서인데요. 그 아파트가 90제곱미터예요. 자, 프랑스는 이게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 단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되고, 요만큼의 면적의 아파트를 나누기 위해 할 건데요. 그 아파트가 꽁포제드예요. 자, 꽁포제드라고 하면 뭐뭐로 구성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는 그 구성 요소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성 요소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길죠, 그죠? 볼게요. d'une entrée, 입구, d'une cuisine équipée. 주방은 주방인데 어떤 주방? équipé 되어 있는 주방이에요. 자, équipé 되어 있는 주방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가전 제품들이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죠? 이 équipé 된 주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비가 다 갖춰져 있는 주방이에요. 뭐뭐가 있냐면 plaque chauffante라고 해서 데워지는 판이에요. 자, 이 데워지는 판이라는 건 뭐예요? 네, 가스렌지를 이야기를 해요. 약간 하이라이트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덕션.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lave-vaisselle이라고 해서 뭐요? 설거지를 해주는 기계, 즉 뭐요? 식기세척기도 있고, 그 다음에 réfrigérateur라고 해서 이거 뭐요? 냉장고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인 설비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에키페 1번 엉트가 있고요. 2번 퀴진이 있고요. 3번은 세주라고 해서 세주가 뭐냐면 거실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세주가 원래 사전에 찾으면 체류라는 뜻인데요. 어딘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방보다는 거실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머무는 장소라고 해서 세주를 거실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거실도 있고 윈살드방 뭐요? 욕조가 있는 그런 욕실인데요. neuve예요. 새로운 쌀드방이요. 새로운 욕실, 즉 새 거예요. 리노베이션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et de 2 grandes chambres. 그리고 큰 방 2개가. 그러니까 각자 한 명씩의 침실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아파트, 9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함께 쉐어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그 뒤에 내용 볼게요. Il y a de l'espace. L'appartement est lumineux. Il est situé dans une rue calme, à proximité des commerces. 라고 돼 있어요. Il y a de l'espace. l'espace가 있고요. l'appartement. l'espace는 뭐예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은 어쨌든 좀 이렇게 막 좁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넉넉하게, 그죠? 공간이 아주 뭐 쓸만한 공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ppartement은 est lumineux. lumineus라고 하면 빛이 들어오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주 환하고 햇빛이 잘 들고. 그 다음에 il est situé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dans une rue calme. 아주
조용한 그저 거리에 위치가 되어 있다. 즉 이제 막 시끄러운 번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조용한 한적한 주택가에 있다라는 뜻이죠. à proximité de라고 하면 뭐뭐에 가까이 또는 근처 가까이에라는 뜻이에요. commerce 뭐예요? 상점에 가까이에, 즉 이제 상권도 어쨌든 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조용한 길에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외 떨어진 곳은 아니고 상점과 좀 가까이 있는 곳에 조용한 길에 있다. 그러니까 위치가 뭐예요? 모두가 찾는 최적의 위치예요. 그죠? 조용하면서도 상권과 가까이 있는. 자, 좋아요. 그 다음 볼게요. L'immeuble est à 7 minutes du métro et à 10 minutes à pied de la place du Seigle. 라고 해서 이 l'immeuble, 건물은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건물은 est à 7 minutes du métro. 메트로에서 7분 거리. 가깝죠. 그죠? 이 정도면 7분 걸어서 7분. et à 10 minutes à pied.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de la place du Seigle라고 해서 세글르 광장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걸어서 10분이면 세글르 광장에 갈 수 있고 걸어서 7분이면 메트로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도 좋죠. N'hésitez pas à me contacter pour plus d'infos 라고 했어요. N'hésitez pas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즉 언제든 연락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죠? à me contacter. 나에게 연락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뭘 위해서? pour plus d'infos. 인포마시옹의 줄임말이에요.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라라는 30살의 여성이고 가수인 그 이 사람이 자신의 룸메이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어찌됐건 좀 넓고 또 채광도 잘 들고 그다음에 한적한 거리에 있고 상권도 가까이에 있고 메트로도 가까이에 있고 광장도 가까이에 있다. 어쨌든 그죠? 그런 내용이 있고 집 안에는 뭐 이러저러저러저러한 것들이 다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아주 자세한 공고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걸 봤으니까 문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정답 찾으러 가볼까요? 자, 우리 1번. 자, 우리 아까 지문의 제목만 보고도 우리가 약간 유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 도큐먼은, 그죠? 우리가 오늘 지문 해석을 하고 나니까 더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이 도큐먼은 뭔가요? 세 가지 중에? 네. 네. Une annonce sur le web. 자, 웹사이트에 올라간 공고다라고 보고, 웹사이트에 주소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2번 볼게요. 사라가 지금 정보를 여러 가지로 줬는데, 자, 뭐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네, 사펙소날리티에 대한 걸 줬어요. 자신의 성격이 어때요? 자기는 조용한 저녁을 좋아하지만 또 뭐요? 파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나는 굉장히 스포티브하고 소시아블하다. 나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나의 성격이 아주 활달하고 스포티한 성격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줬어요? 아니에요. 사실 아파트에 대한 정보도 주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 두 가지 보기가 정답이 아니죠. la ville, ville에 대한, 릴이라는 도시에 대한 정보를 줬나요? 아니에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줬죠. 아파트 근처에 뭐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했지 그게 도시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Le propriétaire de l'appartement. 아파트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아의 답, 사 백소날리테. 자신이 스포티브하고 소시아블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한 저녁도 좋아하고 또 페트를 하는 것도 좋아하다. 라고 해서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답은 아가 됩니다. 자, 다음 거 문제 또 정답 볼게요. 자, 사라가 원하는 것은 그죠? 아, 베세 중에 답이 뭔가요? 네, 이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그죠? 파르타제 son appartement. 아파트 그죠? 쉐어하려고 공고를 올린 거죠. 이거는 사실 아까 지문의 제목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문제가 쉬웠죠, 얘는. 그 다음에 4번. 아파트가 어땠나요? 아파트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Ça est petit, sombre et grand et clair. 자, 볼까요? 답은? 네, grand et clair. 이게 답이에요. 자, clair는 아까 lumineux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굉장히 밝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grand은 어디에 나왔냐면 il y a de l'espace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espace. 뭐예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좀 여유롭게 공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sombre 어둡다 없었고요. 쌀 더럽다 뿌띠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세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어요. 자, 오늘 나왔던 4가지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이거는 거의 거저주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독해 2번째 시간이니만큼 제가 좀 다소 난이도를 좀 낮춰서 좀 수월한 문제들을 가져왔어요. 자,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문제를 풀 때 지문의 제목 그리고 문제 보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와서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짝짝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답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정답을 여러분들은 푸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문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넘어오는 순서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4가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긴 공고문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워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편지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된 편지, 쓰인 편지는 어떤 지문의 특성이 있고 또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2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긴 공고문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 그 지문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문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표현들 여러분 정리해 두실 게 있으면 꼭 암기해 두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과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À la prochaine!